자, 계속해서 3교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3교시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6문 중에 4문을 선택하셔야 되고, 1번에 보시면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 및, 자, 공사 계약 일반 조건의 명시된 설계 변경 요건 두 가지죠. 자, 여기 조정할 수 없는 경우하고 변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번. 뭐 과거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2번에 보면은 항타말뚝과 매입말뚝의 집안의 거동양상과 자,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요거는 처음 나왔죠. 그죠? 자, 3번에 보면은 투하치 터널이죠. 투하치 터널의 누수 및 동결 방지 대책에 설명하시오. 이건 과거에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안반사면 붕괴 원인의 공학적 검토 방법. 안전검토죠.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자, 5번에 보면은 교량 구조물 발생하는 세굴 발생 원인 방지 대책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나왔던 문제고, 6번에 보시면은 가물막이 공법이, 그죠? 하천공사 가물막이 공법의 종류, 시공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네 문제를 선택하는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자, 이쪽에, 자, 설명을 드리면은,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은 설계 변경, 자, 여기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는데, 자, 여기서, 자, 계약 금액을, 자, 조정할 수 없는 경우,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죠? 요걸 하나 물었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조정할 수 없는 경우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설계 변경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계약 금액을, 자,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첫째, 내역 입찰이 있습니다. 그죠? 내역 입찰이 있고, 자, 두 번째가 순수 내역이 있어요. 순수 내역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물량, 요거서, 자, 물량 수정 내역이 있습니다. 수정 내역 입찰이 있어요. 자, 여기 입찰 방법을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적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적산이 있고, 자, 견적이 있죠. 그죠? 견적이 있습니다. 적산이 있고. 내역 입찰은, 자, 발주자가 적산을 해줍니다. 그죠? 적산을 해주고, 입찰자는 우리가 여기서 견적을 들어요. 그죠? 입찰자는 견적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는 걸 우리는 내역 입찰이라고 그래요. 순수 내역 입찰은 적산도 입찰자가 해요. 그죠? 입찰자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견적도 입찰자가 합니다. 그죠? 입찰자가 내역 작성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물량 수정하는 것은, 자, 일단 발주자가 내역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검토하고 수정한 뒤에, 자, 우리가 여기서 입찰자가 견적을 할 수 있도록 있어요. 그죠? 자, 요건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 계약금액 조정 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설계 변경이, 자,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물량, 적산 자체도 입찰자가 했고, 견적 자체도 입찰자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설계 변경이, 이거는 발주자의 가오가 아닌, 자, 입찰자의 가오이기 때문에. 자, 이건 발주자가 일단 적산을 했는데, 자, 검토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해라고 했을 때는 이것도 입찰자 가실이죠. 입찰자 가실이기 때문에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거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내역 입찰은, 그래서 이제 초기에 순수 내역 입찰했을 때 문제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과거에는 설계 변경이 돼 가지고 가능한데, 이건 설계 변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설계 변경이 불가능하고, 자, 금액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입찰자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요건 4가지가 있어요. 1. 자, 설계가 불분명하거나. 설계가 불분명하거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장 조건하고, 현장 상태하고, 자, 그죠? 자, 불일치. 현장 조건하고 맞지 않을 때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현장 조건에 맞는 설계가 아니거나.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공법. 신공법을 적용 시에. 신공법을 적용 시에.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발주자가 요구할 시는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설계 변경 요구는 첫째,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그럼 현장 조건과 맞지 않거나, 신공법을 적용해서 신기술 신공법을 했을 때, 그죠? 요거는 기술 보상 제도가 되죠. 그죠?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요 2가지를 설명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 이제 여기서 항타 말뚝이 있어요. 그죠? 항타 말뚝과 메인 말뚝이 있습니다. 메인 말뚝이 있는데, 자, 거동 양상, 그죠? 자, 거동 양상을 물었습니다. 자, 집안에 받을 때 집안의 거동 양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가 또는 장단점을 물었어요. 그죠? 장단점을 물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기술 시험을 칠 때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 질문의 아이템이, 자, 일단 계열을 쓰시고 질문의 아이템이 2 거동 양상, 3 예를 들어서 장단점, 4 결론. 그래서 이 핵심이 있어요. 핵심, 그죠? 이 핵심이 아닌 내용을 쓰면은 점수가 저조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거동 양상이 뭐냐? 부터 한번 볼게요. 그죠? 자, 항타 말뚝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항타 말뚝을 박죠. 이런 식으로 박습니다. 그죠? 박으면 얘가, 자, 이런 식으로, 자, 전단 파괴를 해요. 그럼 전단 파괴가, 그 범위가 얼마냐? 여기 B라면, 그죠? 여기 2B요. 2B만큼 여기 전단 영역이 생깁니다. 2B만큼 전단 영역이 생긴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항타 말뚝, 타입 말뚝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천공을 했어요. 그죠? 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입을 했어요. 자, 이게 타입을 했어요. 타입을 하시면은, 자, 여기 이제 원 구멍이라고, 그죠? 자, 타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요걸,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요거지, 요걸 얘기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전단 영역이라고 그래. 전단 영역이다. 이렇게 합니다. 전단 영역이다.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교란 영역이라고 그래. 교란 영역이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은, 자, 타입 말뚝을 항타를 하면은, 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전단 파괴를 일으킵니다. 전단 파괴를 여기 2B, 요 폭이 2B만큼 전단 영역이 생긴다. 그죠? 전단 영역이 생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만큼 교란 영역이 생깁니다. 교란 영역이 생긴다. 하는데, 자, 그럼 천공 말뚝을 볼게요. 그죠? 자, 이렇게 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인 말뚝은 천공이죠. 천공 말뚝에서. 자, 천공을 하고 나면은 얘가, 자, 그러면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이렇게 수축. 그죠? 이런 식으로 수축이 돼요.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자, 항타를 하면은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 구멍이 있으면 수축된 구멍이 돼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교란 영역이 돼요. 그죠? 교란 영역이 된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거동 양상은, 자, 항타를 하면은 이 힘이, 그죠? 그 항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제 폐단 말뚝이 있어요. 이렇게 폐단 말뚝이 있고, 자, 이렇게 계단 말뚝이 있습니다. 그죠? 계단 말뚝이 있어요. 그럼 폐단 말뚝은 이런 식으로 힘을 밀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요. 그죠? 이렇게 밀고. 자, 그 다음에 계단 말뚝은 힘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 그럼 주변에 교란 영향이 얘가 적고 얘가 크게 되죠. 교란이.
그래서 얘는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전달이 되면서 요거는 다시 이렇게 천공 후에 이렇게 내부로 수축이 된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죠? 수축이 되고 교란 영역이 이렇게 된다. 요걸 우리는 타임 말뚝과 자 우리가 메인 말뚝의 거동 상태입니다. 거동 상태. 그럼 요걸 전단 영역, 전단 파괴, 교란 영역. 그죠? 이거는 외부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베토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베토다 그죠? 베토 말뚝이다라고도 하죠. 그죠? 베토가 되고 자 이렇게 이거는 다시 수축 내부로 수축이 됩니다. 수축 전공을 하고 수축되고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교란이 이렇게 된다. 요걸 우리가 자 거동 양상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다음 이제 영향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타임 말뚝이죠. 타임 말뚝은 우리가 정교상이라 하죠. 전단 파괴 생기고 교란이 생기고 상대 밀도가 증대됩니다. 그죠? 자, 메인 말뚝을 보면은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해지파해라 그래. 자, 해지파해라고 하죠. 그죠? 자, 집안이 해집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집안이 해지고 지력이 적어지고 집안 파괴가 되고 원집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죠? 타임 말뚝은 전교상 또는 메인 말뚝은 해지파해.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특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항타 말뚝이나 또는 타임 말뚝이나 같은 말이죠. 그죠? 항타 말뚝이나 타임 말뚝 같고 자, 메인 말뚝. 자, 메인 말뚝이나 또는 뭐 천공 말뚝이나 뭐 같은 얘기가 되죠. 그죠? 자, 첫째, 타임 말뚝을 보면은 지지력. 자, 지지력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죠. 바로 지지력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 집안의 다짐 효과가 생깁니다. 집안의 다짐 효과. 그래서 말뚝을 박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안의 다짐 효과가 일어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비가 간단하죠. 설비가 간단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재질이 자, 우리가 보강, 그죠? 우리가 지금 말뚝 재질이 자, 보강이 되죠. 보강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자, 천공 말뚝은 첫째. 자, 이거는 우리가 핵심 뭐냐? 무소음 무진동입니다. 그죠? 핵심은 무소음 무진동이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이건 다짐이 생기는데 얘는 행압 발생이 적어집니다. 행압 발생이 적어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행방향, 자, 여기 행압 발생. 그럼 쉽게 말하면은 자, 이렇게 박았을 때 이렇게 행압이 적어지죠. 자, 그럼 말뚝의 타입 순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이 있으면은 여기서 중앙에서 좌우로 박죠. 그죠? 좌우로 박고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구조물에서 외측으로 박아요. 그죠? 외측에 있으면은 육상에서 해상으로 박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행압이 자, 무소음 무진동이 되고 자, 행변이가 발생이 자, 행변이가 적어진다. 그죠? 행압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결국은 무소음 무진동 공법으로 사용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압사, 중피, SS가 공법의 종류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기타 압입공법, 사수공법, 자, 그래서 자, 중굴공법, 자, 그 다음에 SIP 또는 SIP, SDA, 뭐 PRD 등 걸 갖다가 쓰셔도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고. 삼 번에 보면은 투아치 터널 나왔어요. 그죠? 투아치 터널. 자, 투아치 터널의 이제 정의 또는 개요. 자, 두 번째 목적. 투아치 터널의 목적 또는 여기서 시공 순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면은 누수 또는 누수 및 여기서 우리가 동결 방지 대책, 동결 방지 대책이 주로 나오죠, 그죠? 그럼 투하치 터널이 뭘까 나옵니다, 그죠? 자, 첫째 우리가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터널이 이렇게 있고 터널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걸 우리는 필라라고 하죠, 그죠? 필라다 이렇게 합니다. 필라다. 그럼 필라를 하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성 지반은 이 큰 터널의 D 이상만 하면 되죠. D 이상은 빼고 여기서 탄소성 지반에는 우리가 개요에서 나왔죠, 그죠? 탄소성 지반은 2D 이상 자, 이 거리를 띄어야 돼요. 그럼 2D 이상 거리를 띄우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요, 그죠? 고속도로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상향 하향이 있어요. 하향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띄우려고 하니까 도로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터널을 여기 뚫고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노선 분리라고 해요. 노선 분리 현상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건 노선 분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부지가 소요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용지를 살 때 매입을 이만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하치 터널을 한다. 그죠? 투하치 터널을 한다. 그죠? 자, 그럼 투하치 터널의 시공 순서는 어떻게 할까? 그죠? 시공 순서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1차적으로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정방향 굴진을 해요. 정방향 굴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아치 합니다. 그죠?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벽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아치로 하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벽체가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되고, 그죠? 이걸 투아치라고 그래요. 투아치 터널에서 자, 양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양방향을 할 거다. 그죠? 시공수도.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자, 중앙 부분을 먼저 합니다. 중앙 부분을 먼저 굴착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 1번 하면은 여기 2번 되죠. 그죠? 그 다음 3번도 다시 이렇게 굴진을 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굴진 순서다. 그죠? 자,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자, 이게 배수가 이렇게 나오죠. 물이 일로 들어와요. 일로. 여기 물이 고요. 방수가. 그럼 물을 배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시켜 바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누수와 동결을 그랬어요. 누수. 그럼 물이 여기서 고이니까 지하수 고이니까 물이 일로 와요. 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조인트에서 물이 샌다. 이래.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겨울에 극동 집안에 겨울에는 이 부분이 얼어버리죠. 만약에 동해로 얼어버려요. 얼게 되면은 여기 물이 고이죠. 그죠? 이게. 이걸 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잔류수압이 생깁니다. 잔류수압이 생기면 뭐냐? 자, 이렇게 자, 라이닝이 돼서 균열을 유발시킵니다. 또는 여기서 변형을 유발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걸려서 이렇게 올 때 이 부분을 누수를 어떻게 방지하고 동결 방지는 어떻게 할 건가? 요걸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동결 방지 여기에 방수를 철제하고 수직 배수관을 이렇게 합니다. 수직 배수관을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우리가 여기서 히팅 케이블을 가지고 여기 히팅 케이블을 줘요. 왜냐하면은 보온하죠. 그죠? 녹지 않도록 히팅 케이블을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히팅 케이블을 하고 자, 그다음에 자, 보온을 합니다. 그죠? 보온을 해서 자, 이 보온관에서 여기 얼지 않도록 한다. 그죠? 얼지 않도록.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을 처리를 철저한다. 그죠? 히팅 케이블로 보온을 하고 자, 정방향 제수관에는 작은 열전들이 작은 쉽게 말하면 스틸은 열전들이 크죠. 그죠? 열전들이 작은 재료로 자, 포장면 아래에 설치하고 자, 그다음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집수정에다가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 트렌치 자, 우리가 아웃을 설치하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중앙벽체를 노출시켜라. 만약에 얼더라도 녹기 쉽게 처리해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의, 자, 목적 또는 시공 순서, 누수 및
동결 방지 대책. 이것도 우리가 뭐 투하치 터널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번 나왔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죠? 자, 4번에 보면은 안반사면 여기서 붕괴 원인의 자 공학적 검토 방법. 자, 이거는 핵심이 공학적 검토 방법입니다. 공학적 검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서 그죠? 붕괴 원인의 공학적 검토 방법 나서 그죠? 자, 그래서 자 안반 사면의 자 우리가 붕괴 원인은 요걸 가지고 균, 절, 자 여기서 풍, 침, 단지, 자 추절이라고 그래요. 그죠? 애추, 균열, 전리, 풍하, 침식, 단층, 지하수. 자, 지하수. 그다음에 절토가 높을 때. 그죠? 자, 단지 그죠? 절토가 높고 용수. 그죠? 용수가 높을 때. 그죠? 애균 풍침 단지 주위에 영향이 클 때 절토가 높을 때를 붕괴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학적 검토 사항이 나와요. 공학적 검토 사항은 자, 우리가 예비 검토가 있고 자, 본 해석이 있어. 본 해석. 예비 검토는 SMR에 의한 게 있고 여기서 평사투영법이 나옵니다. 그죠? 평사투영법. 요거 가지고 우리는 한계 평형 해석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자, 여기서 자, SMR이 뭐냐? 이거는 RMR이에요. 그죠? 플러스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플러스 F4. 자, 이걸 가지고 방, 각, 차, 굴이라고 그래요. 방향, 각추다, 각차, 또는 그 굴착 보정 계수를 해서 자, 여기서는 0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61에서 80, 81에서 100. 보통 나쁘다, 매우 나쁘다 해서 이걸로 평가하는 걸 SML판. 그럼 RMR에다가 자, 여기에 자, 사면에 대한 자, 우리가 전리라든가 각도라든가 각차라든가 굴착에 대한 보정 계수를 해서 평가하는 걸 SML 해석이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평사투영법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자, 평사투영법 나와요. 자, 평수분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원, 평, 자, 세, 전이라고 그래요. 그죠?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전도 파괴. 그죠? 자, 이거는 전리가 이건 다방향이죠. 다방향일 때 전리가 일방향. 자, 전리가 자, 이렇게 양방향. 자, 이거는 일방향 전도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자, 이런 식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사투영법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센터가 있어요. 센터가 있고 자, 프리션 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션 콘을 이렇게 하고 자, 대원을 작도해요. 대원을 작도하고 다일렉트 콘이 있어요. 다일렉트 콘이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전리를 포를 투영시켜 보니까 여기가 전리가 전방향에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원형 파괴로 해석합니다. 원형 파괴로 해석한다. 그럼 전리가 자, 여기는 평면 파괴죠. 쉽게 말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리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평면이 되죠. 여기에 찍히고 일방향일 때는 요거는 평면 파괴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찍혔는데 전리가 여기에 찍히고 여기에 양방향 전리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에 빠지는 그 세기 파괴돼요. 그다음에 전리 여기 폴이 여기 찍히면은 전단 파괴를 해요. 그죠? 자, 이걸 평사투영법 파괴다. 그죠? 자, 이걸 우리 예비 해석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전리 주향과 경사를 이용해서 전리 상태를 컴퓨터 그래픽에서 투영을 시켜서 분석하는 걸 평사투영. 이걸 예비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비 해석 파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해석 형사 우리가 한계평형에서 나와. 한계평형에서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사면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자, 여기 물이 있고 사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물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수압이,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수압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수압이 작용한다. 이거는, 자, 이 수압을 가지고 V라고 그래요. V. 자, 이렇게 해서 V가 작용할 거예요. 이건 W예요. W.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런 식에서 이렇게 파괴각을 이걸 뭐 세타라고 그러고 뭐 안 그러면 베타라도 좋습니다. 그죠? 베타라고 하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벡터를 한번 그려보면은 얘가 W죠. 그럼 요게 세타라 합시다. 그죠? 요거는 파이라 합시다. 그죠? 그럼 여기 오면은 W, 자, 코사인, 자, 세타. 여기 오면은 W 사인 세타.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이게 U죠. 요거 U입니다. U가 생기면은 여기 오는 저항은, 자, W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UL의, 자, 탄젠트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자, 점성의 CA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V, 강수압이 됩니다. 강수압이 되면 여기에, 자, V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V의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V의 사인 세타가 될 거다. 나오죠. 그죠? 그럼 한계평행 해석에, 자, 여기서, 자, 우리가 CA, 자, 요겁니다. 요거 CA, 자, 플러스, 요거죠. 요거. 자, W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자, UL. 그 다음에 요거, 자, 마이너스 V의 사인 세타 하고, 여기서 탄젠트 파이 다시 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요거죠. 요거. 그럼 W.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요거 됩니다. 자, V의 수압의 뭐 코사인 세타.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걸 한계평형이다. 이게 공학적 해석이죠. 그죠? 그럼 플러스 알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강 대책을 하든, 자, 사면 우리 예측 기법을 쓰든 이거는 추가 써주면 되고, 일단은 요걸 써줘야 된다는 문제죠. 그죠? 자, 5번에 보시면은 교량의 하부 구조에 발생하는, 자, 세굴 발생 원인. 여기 질문입니다. 여기 질문. 자, 우리가 답은 질문에 맞는 걸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죠? 원인 및, 자, 여기서 우리가 방지 대책. 자, 방지 대책. 자, 그래서 세굴 발생 원인이 뭐냐? 그럼 1번. 자, 여기서 세굴 발생 원인이 뭐냐? 그죠? 교량 세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각이 있어요. 그죠? 교각이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그럼 여기서 세굴이 이렇게 된 거야. 세굴이 이렇게 세굴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세굴이, 자, 생기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유수죠. 그죠? 결국은, 자, 그러니까 유수. 물이 올라와서, 자, 이렇게 세굴이라는 거죠. 유수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이제, 파도죠. 파도. 자, 파도입니다. 그죠? 파도가 와서. 그죠? 그러면 그 핵심 뭐냐? 유수나 파도가 의해서 세굴이 된 거. 그죠? 유수나 파도에 의해서 세굴이 일어나더라. 그죠? 그럼 세굴 방지 대책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세굴 방지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기초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교각이 이렇게 있고, 자, 말뚝이 이렇게. 자, 말뚝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예상 세굴 심도가, 자, 예를 들어서 세굴 심도가, 자, 요 알아. 그죠? 세굴 심도가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자, 그럼 세굴 심도가 밑에 있죠. 그죠? 그 밑에 있으면 세굴 심도가 결국 여기 세굴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세굴 심도가 여기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굴 심도가 여기 요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자, 여기 A 조건은 세굴 심도가
교량 하부에 있을 때, 기초 바닥 밑에 있을 때고, 자, 그럼 요거는 세골 심도가 B 조건은 세골 심도가 자, 여기 기초 상단에서 기초 하단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죠? 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세골의 우리가 크겠죠? 세골이가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세골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세골 심도. 그러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가 자갈을 또는 이렇게 사석을 채웁니다. 사석을 채우는데 요거는 세골 심도에 2배 이상을 갖다 채워라. 그죠? 세골 심도에 200을 사석을 채웁니다. 하산 골재를 채워서 이게 심도가 안 되도록 여기서 물이 와서 심도가 안 되도록 해라. 요겁니다. 그러면 세골 심도가 기초 하단 이하 있을 때는 여기서는 사석을 세골 심도에 2배 이상 채워서 세골을 방지해라. 나옵니다. 그죠? 그럼 세골 심도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자, 여기 사석을 여기 채워라. 사석을 여기 채고 대묘해도 된다. 그죠? 그러면 세골 심도가 밑에 있을 때는 여기다가 사석을 2배 이상 채워야 되지만은 세골 심도가 요 사이에 있어요. 요 사이. 그럼 여기는 세골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죠? 요 사이일 때는 여기에 사석을 채우고 여기는 우리가 대묘기를 하면 된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토사,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토사 집안일 때입니다. 토사 집안일 때 위치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자, 풍화암 여기 풍화암이 존재할 때입니다. 풍화암이 존재할 때. 자, 그럼 풍화암이 존재할 때도 얘가 세골 심도가 이렇게 있을 때입니다. 그죠? 이렇게 풍화암이 존재할 때 세골 심도가 있을 때, 자, 여기도 자, 우리가 수위가 여기 있을 때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석 심도의 2배 이상 세골 우리가 세석을 사석 체험을 해야 됩니다. 사석 체험을 하고 여기도 요 사이에 세골 심도가 있으면은 자, 상단과 마찬가지로 여기 사석 체험만 하고 여기는 대묘기만 하면 돼요. 그죠? 풍암이 있을 때.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자, 그죠? 여기 경암 지역. 만약에 경암 지역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경암 지역은 자, 세골 심도가 또 여기 있을 때, 그죠? 요거 핵심은 뭔데? 세골 심도가 요 아래 존재할 때는 자, 경암이 됐을 때는 자, 여기다가 사석을 여기다 한번 채워라. 그죠? 여기다 사석을 여기다 한번 채우면 된다. 나오고, 그죠? 사석 채우면 하고, 그죠? 이거는 대묘기 하면 돼요. 그죠? 이렇게 대묘기. 예를 들어서 경암이 있을 때는 여기서 여기만 사석 체험해가지고 세골이 안 돼가도록 해라. 됩니다. 자, 그럼 예상 심도가 자, 예상 심도.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요 부분에는 자, 콘크리트 치환해라. 콘크리트, 그죠? 자, 요거는 한 0.3m 정도는 여기서 콘크리트 치환해라. 그게 경암에 콘크리트 치환해라. 자, 요거는 여기서 사석만 채우면 된다. 경암 지역. 그럼 두 가지죠, 그죠? 자, 세골 심도가 기초 하단에 있을 때, 세골 심도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사석만 채우면 되고, 여기서는 세골 심도 2배 이상 사석만 채우면 되고, 경암 지역은 여긴 콘크리트를 치고 사석만 채우면 되더라. 자, 이렇게 처리해라.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은 자, 하천공사에서 자, 쉬운 데는 가물막이죠. 가물막이 자, 공법의 종류를 물었네요. 그죠? 가물막이 공법의 종류를 하나 물었고, 두 번째가 시공시 유의사항을 물었어요. 그죠? 시공시 유의사항을 물었어요. 하천공사 또는 뭐 항만공사. 그죠? 자, 그러면 가물막이, 자, 우리가 가물막이 종류, 자, 한번 볼게요. 그죠? 자, 대표적인 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인천대교를 한번 볼까요? 인천대교, 이제 항만공사.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를 한번 볼까요?
자, 또는 여기서 강한대교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북한대교. 자, 그 다음에 또는 여기서 울산대교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죠? 자, 인천대교 해서, 그죠? 인천대교는 조수 간만의 차가 10m 이상 되죠. 10m 이상 돼서 이건 간만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뭘 했냐 하면은, 자, 요거는 가지고 우리는 강간희생공법을 했죠. 강간희생. 그죠? 요걸 가지고 다시 우리는 벤트공법으로 했어요. 그죠? 벤트공법. 자, 그래서, 자, 여기서 SEP, 자, 세파지를, SEP를 고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우리가 올캐싱을 캐싱 공법을 했어요. 그죠? 캐싱 공법하고 그다음에 RCD를 장착했어요. 그럼 캐싱을 여기까지 내리고 콘크리트죠. 그게 벤트 공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감막이 없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순신 대교는 뭘 했냐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신 대교는 자, 항만이 이렇게 있었어. 항만이 자, 여기다 DCM을 했어요. DCM. 여기다 DCM을 박았어요. 그죠? DCM을 박고 브록을 자, 이런 식으로 브록을 쐈어요. 그죠? 자, 브록을 사고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해서 현장 타설말 뜨고 박았어요. 이렇게. 현장 타설말 뜨고 박고 교각 기초를 했어요. 교각 기초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강한대교는 뭘 했냐? 스틸 케이슨 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이렇게 스틸 케이슨으로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스틸 케이스로 여기서 시키면 이 단면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막혀서 이거 따가지고 여기서 물을 채웠어요. 물을 채우고 여기다가 자, 우리가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하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항만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물이 이제 여기 채우니까 이렇게 깔아앉았겠죠. 그죠? 이렇게 깔았어요. 그럼 매립했어요. 매립했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스르를 했어요. 스르를 하고. 그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파일을 했어요. 마이크로 파일하고 자, 마이크로 파일 했어요. 마이크로 파일하고 현장 타설 소고기 현장 타설 말뚝했습니다. 그래서 주탑을 올렸어요. 그죠? 주탑을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럼 북한대교는 뭘 했냐 한번 볼까요? 북한대교. 자, 북한대교는 자, 여기서 TTP를 했어요. TTP. 그죠? TTP로. 자, 이렇게 TTP를 하고 매립을 했어요. 매립으로.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TTP로 자, 쌌어요. 이렇게. TTP로 이렇게 여기 뚱뚫 하고 그다음에 매립했어요. 매립을 하고 여기다 현장 타설 말뚝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죠? 자, 그럼 울산대교는 자,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항만인데 울산 여기 연안에 있어요. 연안에. 감막이 없이 그대로 시공했어요. 가다시 시공을 했다 나와서.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뭘 물었냐면 하천에 물었어. 하천. 감막이. 그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있으면은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댐식으로 이렇게 자, 물이 못 들어오게 여기 막았어요. 그럼 이 시트 파일 박았어요. 시트 파일. 이렇게 시트 파일 박았어요. 시트 파일 박고 자, 여기다가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구조물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댐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댐식이다 이렇게 막았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를 요 대신에 여기다가 시트 파일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시트 파일로 이렇게 팠어요. 자, 요걸 가지고 자, 이중 널말뚝식이다. 그죠? 일중 널말뚝식이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선식으로 했어요. 그죠? 개선식으로 하고 자, 그다음에 또는 셀식. 자, 셀식. 자, 우리가 이제 셀식은 대표적인 게 서해대교죠. 서해대교입니다. 자, 서해대교는 자, 이런 식의 트러스를 자, 이렇게 후렘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트 파일 이렇게 했어요. 자, 파이가 18m예요. 파이가 18m를 했어요. 그죠? 그럼 시트 파일을 해서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바지선이어서 크린해서 그냥 여기 박았어요. 그럼 시트 셀을 이렇게 박았어요. 그죠? 36개를 했어요. 36개. 이렇게. 36개 이렇게 했어. 그럼 여기 그라팅을 했어요. 그럼 단면을 보면은 자, 이렇게 시트 파일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서 굴착을 하고 기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셀식 합니다. 그죠? 셀식 가물막이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시트 발식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시공식 유의사항이 뭐냐? 그죠? 자, 핵심이 공정관리. 자,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죠. 그죠? 안전관리. 자, 그다음에 자재수거.
자재수급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장비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노무 계획 어떻게 일반 관리 계획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항만 하천,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우리가 파조, 조, 기작, 자, 이걸 위수, 유조, 조대수를 근거로 해서, 그죠? 요걸 근거로 해서 유의사항을 써주시면 되죠, 그죠? 항만 하천공사는 요걸로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자, 3기시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